공법은 별로 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용어만 잘 알면, 앞서 우리 1시간 동안 하셨던 게 용어만 잘 아시면 아마 5분이면 정리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5분짜리이기 때문에 한 2번, 3번 반복하더라도 한 15분이면 3번 정도 반복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취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복만 해주신다고 하면 좀 무난하게 해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될 겁니다. 우리 672페이지에 4번 함께 보십니다. 공급 직장주택조합 설립신고 사셨죠? 국민대 공급받기 위하여 가로 해놓습니다.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직장주택조합 추천호수입니다.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추천호수입니다. 주택조합과 관련되어 종류에 관해서는 함께 보셨습니다. 지역, 직장, 리, 모데니티 조합으로 각각 구분한다. 조합 설립 방법은 원칙적으로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인 조합 설립 방법을 신고제로 채택하고 있는데 이 예외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으로서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조합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조합대 건설을 하게 된다면 이들은 공공이 시행한 것입니까? 민간이 시행한 것입니까? 민간이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택은 국가 등의 공공이 건설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그리고 국가 지방자단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에 자금 지원받아 건설, 공급한 국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국민주택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이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조합주택은 공공이 건설한 건 아니죠. 국민택 못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런 지역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주택 건설하게 되면 조합원이 공사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이 공사비용을 분담했다고 하면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것 아니죠. 그러면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이 건설한 것은 민영주택이지 국민택 아닙니다. 그러면 이번에 국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 함은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직장주택조합 구성원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얘들은 직접 조합주택 건설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국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 설립에 있어서는 직접 조합주택 건설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외적인 설립 방법인 신고제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직장주택조합은 지역, 리, 모데니티 조합과 함께 시, 군, 구청장에게 인가받아 설립하는 것이고 국민택 공급이란 전제 조건이 달린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직접 조합주택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받게 하기 위한 단체로서 이때 설립 방법은 인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저 표현 맞다 틀리다? 틀린 표현입니다. 그냥 직장주택조합은 인가제, 국민택 공급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달려있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예외적인 절차로서 신고제를 채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671페이지 한 페이지 앞에 보시게 되면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후반부에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조합 설립한다. 얘는 리모델링 조합의 설립을 말하고 앞에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마련할 목적으로 주택조합 설립하게 된다면 그때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주택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인가제를 채택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말 붙어있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에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 방법은 원칙 인가제이고 예외 신고제인데 저 예외가 적용되는 주택조합은 직장주택조합으로서
국민주택 공급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일 때 신고제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것 예외이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직장주택조합 설립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표현은 맞다 틀립니다. 앞에 국민주택 공급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직장주택조합일 때만 신고하고 설립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걸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주택조합 설립 절차 찾으셨죠? 잠깐 우리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2번, 3번이 올해 신설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2번, 3번은 그냥 봐주십니다.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탈퇴 의사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탈퇴한 조합원, 심지어 제명된 조합원은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이 두 개 지문에 있어서 없다로 끝나게 된다면 그게 틀린 지문이 되게 됩니다. 2번, 3번은 딱히 시험 문제로 만들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마 있다를 없다로 바꿔놓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고 특별히 제명된 조합원의 경우에도 조합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마 올해 시험 지문에 보실 수 있는 것이 2번, 3번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옆에 페이지 박스 사셨죠? 첫 번째를 보시니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 서류라는 것을 각각 확인할 수 있고 갑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6.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에 해당되는 대지 사용권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할 것. 그래서 대지 사용권 80% 이상은 조합 설립 시에만 필요하고 해산 변경 시에는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에 리 모덴 대조합 찾으셨는데 이쪽은 4번에 대수선형 리 모덴 사업의 경우는 10년 경과할 것. 그리고 나번에 증축인 리모델링이라고 하면 법 2조 25 남목에 따른 기간인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15년. 그래서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조합 설립 시에는 사용금살부터 15년 경과된 때 조합 설립할 수 있고 대수선 목적이라면 10년 경과 시에 조합 설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의 조합 규약 작성에 대해서는 그냥 지키십니다. 네. 중요한 건 앞서 제가 탈퇴에 관한 이야기와 그리고 환급이라는 말 기억나시죠? 아니 옆에 2번, 3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합 규약에 꼭 들어갑니다. 이게 이번에 개정된 사항인데 이것까지 지저분하게 공부하기는 좀 애매하기 때문에 탈퇴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환급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명시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만 가늠해 주십시오. 아니 그러면 673페이지에 6-2 있지 않습니까? 673페이지에 6-2 찾으셨죠? 그래서 탈퇴 그리고 환급금의 산정 방식, 지급 시기, 절차 이러한 것들을 조합규약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한 장 넘기면 총회 의결에 대해서 그냥 지키십니다. 그리고 7. 출석 요건 그냥 안 하십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대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675페이지에 업무 대행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리 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 등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의 주택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체인 등록사업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리 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공동 시행한다, 단독 시행한다. 단독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리 모델링 조합의 경우는 업무 대행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직접 처리하도록 돼 있지. 만약 리 모델링 조합의 경우에도 업무 대행 맡길 수 있다. 대행시킬 수 있다. 그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것만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업무 수행 및 손해배상이란 말 찾으셨죠?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시내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 수행하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 공부하셨던 신의 성실 원칙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신의칙이란 말로 대신 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짓,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귀책 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이나 직장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면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가입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처럼 거짓 과장이란 말로 조합 가입 알선을 권유했다라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다만 이쪽은 주의 규정으로만 이해해 주십시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가 사업은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 모집 차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지역주택조합부터 직장주택조합 가로해 놓습니다. 설립인가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해 조합원 모집하려는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시군구청장부터 가로 시작해 놓으시고 신고 추놓습니다. 공개 모집 방법으로 공개 모집 추놓습니다. 그리고 방법까지 가로 닫아 놓습니다.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그리고 2번 찾았습니다. 이랑에 불구하고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결혼 충고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 재모집부터 가로 해놓습니다.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은 모집할 수 있다. 선착순 방법 가로 닫아놓습니다. 그래서 재모집 시에는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선착순 방법으로 선착순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조합원과 임원 찾았습니다. 동그라미 1번 찾으셨죠? 리모델주택조합을 제외한 리모델주택조합 제외 추천했습니다.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50% 이상 추천했습니다. 조합원은 20명 이상 이하야 한다. 20명 이상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주택건설 예정 세대 수가 500세대라고 하면 최소 250명을 모집한 때만 조합 설립인가 받을 수 있고 이번에 30세대 조합주택 건설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20명 이상 이해되신 겁니다. 50%는 15명인데 20명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경우는 20명 이상 조합원을 확보한 때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조합원 자격 부여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기억 지역 주택조합의 조합원 다음 페이지에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그리고 디귿 리모델주택조합 조합원 찾으셨죠? 이쪽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을 믿어주십시오. 지역주택조합과 지방주택조합 설립인가 시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리모델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공동택 소유자인 때만 조합원 될 수 있다. 그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나중에 읽어보시면 결론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주택조합 설립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 가출 요건이 있습니다. 인가 받아 설립하는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택을 직접 건설하는 자이기 때문에 땅 필요하죠. 그래서 주택건설 예정제 80% 이상의 사용권 필요한데 해산, 변경 시에는 대지 사용권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 시험에 조합을 설립하거나 해산하고자 하는 때 대지 사용권 80% 이상 필요하다. 그런 취지 질문을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합은 수에 대해서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확보해야 되고 최소 20명 이상. 근데 두 번 보니까 눈에 익지 않으십니까? 세 번, 네 번 보면 더 익어지실 겁니다.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얘 가지고 또는 얘 가지고 시험 문제 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 시에는 대지 사용권 80% 필요하고 조합 수에 대해서는 예정 세대에서의 50, 최소 20명 이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한 날까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지역주택조합이 우리 주변에 최근 많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얘가 딱 10년 전에도 이랬거든요. 10년 전에도 아파트 가격이 엄청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때 조합은 모집해놓고 10년 동안 조합주택 건설 사업이 제대로 진척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조합 가입 비용으로 1,000만 원, 업무 추진 비용으로 2,000만 원을
4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은 사람이 만약 700명이면 3천만 원에 700명이면 꽤 크지 않습니까? 별로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돈 가지고 대지 구입 비용과 관련되어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내야 되는데 중도금 약정 시까지 돈을 내지 않는다고 하면 저 업무 추진비나 가입 비용을 계약금 설정한 데 사용하고 약정한 시기에 중도금 내지 않았다고 하면 그 계약은 파기돼 버립니다. 그리고 땅 주인하고 조합장님하고 반땅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한 17군데 봤는데 딱 한 군데 배구를 제대로 하는 거 없더라고요.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얘는 좀 가입 안 하시는 게 필요하고 정가입하시고 싶다면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에 가입하시면 그래도 한 5년에서 7년 정도 뒤면 아파트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근데 5년, 7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시겠습니까? 예. 알아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투획조합의 경우는 남이 건설한 국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자로서 땅 필요 없죠. 예정세대 필요 없습니다. 오직 무주택 세대주인 때에만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투획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데 현행법상 국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만 공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투획조합은 국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여 유주택자는 조합원 된다? 못 된다? 못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만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신고하여 설립하는 직장투획조합에 대해서는 조합원 자격요건에 대해서만 거론할 뿐 다른 규제에 관한 사안들이 없기 때문에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가받아 설립하는 리모델투획조합을 함께 보셨는데 대소선형 리모델 사업이라면 10년 경과, 증축형이라면 15년 경과돼야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조합원 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리모델투획조합이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단지 전체 리모델 사업과 동별 리모델 사업이 각각 가능합니다. 만약 아파트 단지가 500세대면 500세대 공동체 소유자 전원이 조합원 될 수 있는 것이고요. 한 동이 만약 10세대로 구성되었다면 10명만 리모델투획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투획조합의 경우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보셨을 때 리모델투획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 이상, 최소 20명 이상. 리모델투획조합에는 조합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하기 위해서는 공동택 있는 때만 리모델 할 수 있죠. 그래서 공동택 등을 소유한 자만 조합원 될 수 있고 무주택 세대주는 조합원 된다 못 된다? 못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은 공동택을 대손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동택이 있을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조합 설립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 동의 필요한데 만약 공동택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게 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과반수 동의 필요하고 한 개 동을 리모델하게 되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합니다. 여기 3분의 2는 조합 설립 요건이고요. 설립된 리모델투잡이 시, 군, 구청장에게 인허가 받아 리모델 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그때는 75%는 4분의 3입니다. 어느 게 더 큰 것입니까? 4분의 3이 크지 않겠습니까? 얘는 66.7이라 하면 얘는 75%이거든요. 얘가 좀 더 큰 숫자이죠. 그래서 설립된 리모델 투자업은 75% 이상의 동의받아 리모델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참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단지 전체를 리모델하고자 한다면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그리고 한 개 동을 리모델하기 위한 인허가 받고자 한다면 그 동의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이상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합 설립 시에는 동별 요건으로 과반수란 말을 사용했다가 여기에서는 50%란 말로 대신하게 되는데 여기 50%는 반수의 개념입니다. 과반수와 반수는 같다 다르다. 기본적으로 다른 전제입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할 때는 과반수이던 것이 리모델에 대한 인허가 시에는 반수로
바뀌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법 잘못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수정돼야 될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출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꼭 시험에 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때 그리고 설립된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받았을 때 동의 요건에 대해서는 시험에 나온다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얘는 작년에 개정되었는데 작년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올해 보게 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전제해 주실 것은 조합 설립 요건과 리모델링에 대한 인허가 요건은 각각 별개이다. 다르지 않습니까? 얘는 3분의 2, 얘는 75%라고 하는 것, 75%라는 것을 전제해 주셔야만 나중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쉽게 풀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쪽을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조합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합에 있어서는 임원과 조합원 그리고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각각 두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총회는 필수 기구이고 대의원회는 임의 기구라는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임원은 우리가 행정부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총회는 입법부의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합과 관련되어서는 행정부에 해당되는 집행기관인 임원과 입법부에 해당되는 총회에 관한 사항 또는 대의원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임원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주택조합은 작년에 신설된 내용으로서 임원에 대해서는 따로 볼 거 없습니다. 다만 결격사유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2년입니다. 도정법의 임원에 있어서만 5년짜리에 대한 예외를 두게 되고 결격사유와 관련되어 항상 2년짜리로 기억해 놓습니다. 뭔지 몰라도 그냥 2년입니다. 그래서 임원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총회에 대해서도 작년에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딱히 공부할 거 없습니다. 결국 얘만 우리가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에게 조합터를 건설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조합원 모집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러한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 최초 조합원 모집하는 것과 두 번째, 세 번째 조합원 모집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재모집이란 말로 대신하게 될 겁니다. 최초 조합원 모집과 관련되어서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하는 반면 재모집, 추가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선착순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한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합을 모집해서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게 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죠. 그러면 저 조합은 지위에 관한 사항을 구분해 줘야 됩니다.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이번에 조합주택으로서 500세대 만들고자 한다면 조합은 250명의 무주택 세대주 모집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50명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 소유한자를 모집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종전에 무주택 세대주라 불리는 사람이 이제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서 건설하는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부터 뭐라 한다? 조합원이 되게 됩니다. 인가 전에는 그냥 무주택 세대주이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조합원이 되고 이들은 조합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조합 설립 인가 요건에 있어서는 주택 건설 세대수가 확정된 상태입니까? 예정된 상태입니까? 예정된 상태입니다. 여기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이 공사 비용을 분담해서 그 돈 가지고 조합주택 건설하게 되는데 예정 세대인 경우에는 공사 비용을 확정 지을 수 없죠. 그러면 이 주택조합은 신속하게 조합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도록 2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조합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지 않는다면 주택조합의 설립 인가 취소 사유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택조합은 설립 인가받게 되면 무조건 몇 년? 2년 내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고요. 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게 되면 보통 60일 내 사업계획 승인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몇 년 내 공사에 착수한다? 최대 5년 내 공사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25층짜리 아파트 만들게 된다면 보통 30개월의 공사기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2년, 그냥 60일을 빼버리고 최대 5년, 그리고 한 3년 정도 시간을 소요하게 된다면 그게 10년입니다. 10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릴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분도 예전에 서울의 달에 드라마 배경이 되었던 옥수 12구역과 옥수 13구역이 2016년 12월 달에 공사 완료해서 입주했거든요. 35년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초 40대 때 조합원 되신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지금 자제분이 입주했을 것 같습니다. 35년 기다리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할 말은 없지만, 조합 설립 인가 받아도 10년입니다. 인가 받기 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라고 하는 게 첨부되게 됩니다. 저 설계도서에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확정된 것이죠.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 받게 되면 주택건설 세대수는 예정 세대입니까? 확정 세대입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았으면 확정된 것이고, 이후에 공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저 공사 비용을 부담한 지역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을 이때부터 입주자 지위라 표현하게 되는데, 우리 분양권이라는 개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중개사법에서 분양권 개념이고,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를 딱지의 개념이라 표현합니다. 입주권. 그래서 이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주택건설 공사 비용 부담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조합 가입 비용과 업무 추진 비용만 부담했을 뿐 새로 만들어지는 주택에 대한 어떠한 비용 부담한 게 없습니다. 만약 이 기간 중에 지역주택조합원이 조합주택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1억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이분은 또 무주택 세대주가 되고 수도권에 해당되는 서울, 인천, 경기도에 다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거든요. 1년에 한 건만 하게 되면 연봉 1억짜리 무주택 세대주가 되게 되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아무런 노력, 아무런 희생 없이 어떤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권리가 아니죠. 만약 아무런 희생 없이 법적 제도에 따라 어떤 혜택을 얻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반사적 이익이란 말로 대신하게 되고, 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공사 비용을 분담한 상태에서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때까지는 조합원지는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연봉 1억 무주택 세대주 좋은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입니까? 나쁜 제도 같은데요. 우리 내 땅에 발견된 광물이라 할지라도 그 광물은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거래한다 못한다? 못하는 개념이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 양수, 거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지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주택 입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 조합 설립 인가 받은 이후에는 이를 교체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왜? 설립 인가 받는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는 날까지는 이분은 조합주택 건설 사업과 관련되어 어떤 건설 비용을 부담한 적 없기 때문에 그때 확보되는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반사적 이익이라 표현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평내우평지구는 평내우평지구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지하철에 대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가격과 한 30년의 토지 가격과 지금 토지 가격 비교하게 되면 현저하게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토지 소유자가 노력해서입니까? 외적 요인 때문입니까? 외적 요인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했다고 하면 얘는 권리다, 권리 아니다? 권리 아닙니다. 권리라고 하는 것은 민법에서 뭐라 합니까? 내 희생, 내 노력을 통해 법이 인정하고 있는 힘을 권리라 표현하거든요.
권능하고 대신 이 권리 내희생 없이 어떤 혜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반사적 이익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 반사적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거래한다 못한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표정을 계속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십니다. 예, 잠깐 이렇게 한번 보셨습니다. 지역대조합과 지정대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조합은 지를 양수할 수 없습니다. 교체 변경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리모덴택조합의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공동택을 리모덴 사업에 제공하고 조합원이 되었습니다. 내 희생, 내 재산이 들어간 상태에서 조합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를 인정하여 설립인가 이후 교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직장택조합의 경우에만 설립인가 이후 변경 교체할 수 없고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변경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리모덴택조합의 경우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리모델 사업에 제공하고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되었기 때문에 교체 변경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이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과 충원이 가능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조합 설립 인가 받는 때에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50% 이상을 조합을 모집해서 조합 설립 인가 받았다고 하면 애초 계획된 500세대 중에 300명의 무주택 세대주 모집하여 조합 설립 인가 받았을 때 비어있는 200세대 집주인 채워놔야 되죠. 설립 인가 이후 추가 모집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500세대의 조합을 모집했는데 한 사람이 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500세대 아파트 만드는데 집 한 채 비워놓고 나머지 499세대 만든다? 중간에 구멍 뚫려 있으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 비용을 부담할 자를 충원할 필요가 있는데 조합원이 탈퇴되었다고 하면 그때는 충원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추가 모집과 충원에 관한 개념 이해되시겠습니까? 교재 잠깐 살펴봤습니다. 안심하실 것은 이게 작년에 좀 일부 지문이 기출문제 정답으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해 안 되더라 상관없습니다. 이해 못할 때는 이해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3번입니다.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등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지역주택조합부터 직장주택조합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설립인가 받은 후 설립인가 추천했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해당 조합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리모덴택조합의 경우는 설립인가 이후 교체 변경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장택조합의 경우는 설립인가 이후 교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하나는 권리이고 하나는 반사적 이익이기 때문에 설립인가 이후 교체 여부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기업 추가 모집입니다.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 시군 구청장에게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승인 동굴해 놓습니다. 그리고 니은 결혼 충원입니다. 다음에 해당된 사유로 결혼이 발생한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습니다. 충원 사유와 관련되어서는 가나 다라 마 네 가지 있는데 우리는 가와 나만 보십니다. 다라 마는 조합원이 무자격자이거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세대 수의 50% 미만이 되는 경우 충원할 수 있는데 다라 마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조합원 사망했다고 하면 상속의 법적 효과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조합원 지위 승계해야 되죠.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버립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추천했습니다. 하나, 둘, 세 줄, 네 줄 밑에 보시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추천했습니다.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라 표현합니까? 입주자 지위라 표현합니까? 입주자 지위.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조합원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무주택 세대주인자가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조합원이 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입주자 지위로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무주택일 때는 주택조합과 전혀 관계없는 분이죠. 주택조합과 전혀 관계없는 분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게 되면 조합원으로서 주택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의무, 권리를 주장하고 부담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조합원 지을 때는 주택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사 비용 부담한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냥 조합 가입비만 냈을 뿐이지 실제 공사 비용 분담한 적 없기 때문에 이때 상태에 대해서는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으로만 분류하게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는 공사 비용 부담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입주자 지위라 달리 표현하게 되는데 저 입주자 지위는 거래한다 못한다? 거래할 수 있고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거래 못하는 겁니다. 차이점 이해하시겠습니까?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조합원 지위일 때 양도 양수 가능하지만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역 직장투획조합원은 주택건설 공사 비용을 부담한 적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양도 양수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의 경우는 재건축 사업을 위한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재건축 사업에 제공한 상태에서 조합원 지위를 확보했기 때문에 뭔가 희생이 뒷받침된 조합원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지역 직장투획조합의 경우에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희생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주택법상 새 아파트 공급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조합 설립 인가 이후 확보된 것입니다. 이런 법적 자격에 대해서는 권리가 아닌 반사적 이익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양도 양수할 수 없고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에만 공사 비용을 분담했기 때문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 양수 방법으로 변경 교체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민법 시간에 권리와 비교되는 말 공부하셨지 않습니까? 권리의 반대말은 의무이고 권리와 유사한 것은 권능도 있고 예, 민법 시간에 그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 기억이 없습니다. 그 시험에 안 나오더라고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법의 지식이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사항만 보고 지나십니다. 다만 제가 지금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은 권리는 양도할 수 있지만 반사적 이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그 혜택을 타인에게 처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청약통장 있지 않습니까? 그 청약통장은 내가 새 아파트 입주하기 위해 갖출 통장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것은 법이 허용하는 혜택입니다. 그 법의 혜택인 청약통장을 타인에게 넘기면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청약통장을 가지고 청약통장을 통해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권리 아니죠. 통장 가지고 있는 자가 새 아파트 입주할 수 있는 자격 요건 갖추는 것은 권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반사적 이익입니다. 공법의 제도에 따른 혜택으로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통장 거래가 권리라 생각하시면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밖에다가 청약통장 사고 팔고 환영합니다. 그렇게 그려놓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에 아는 사람들 중에 만약 이혼하셨는데 돌싱인 상태에서 자제분이 미성년 자제분이 한 3분만 계시다고 하면 통장 가지신 분이 좀 이혼만 해주신다고 하면 이분과 재결합 시킬 수 있거든요. 재결합 시키시게 되면 갑자기 자제분이 세 자녀인 부부가 되어버립니다. 거기다가 결혼하고 한 3년 이내면 신혼부부이거든요. 저 통장 이용해서 청약 신청하면 강남이라 할지라도 당첨되십니다. 그리고 강남 쪽이란 피 한 1, 2억 충분히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받고 처분하게 되면 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이 한 12,000건 하셔가지고 한 분은 교도소 가셨지만 한 12,000건 미만 하신 분은 교도소 안 가시더라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13,000건인가 뭐 하신 분은 교도소 가셨습니다. 하던 것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반사적 이익이란 말과 권리란 말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내가 공사비용 분담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권리로서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반면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양도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디귿 찾으셨죠?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하거나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한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리얼블입니다.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 등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줄쳐 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은 원칙적으로 설립행할 경우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지만 500세대 조합주택 만들겠다지만 현재 모집한 조합원이 300명이었다면 비어있는 200세대 집주인 찾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 인가받은 이후 뭐한다? 추가 모집해야 됩니다. 이러한 추가 모집은 시, 군, 구청장에게 승인받고 추가 모집하며 추가 모집 시기는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추가 모집할 수 있고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추가 모집 가능한 자격 요건으로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추가 모집 가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충원은 시, 군, 구청의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충원은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부터 조합주택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고 충원하게 되었을 때 충원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조합을 낼 수 있습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과 관련된 사안들을 시험에 낸 적이 있기 때문에 또 시험에 내오기는 좀 힘들지만 어차피 기출 문제가 좀 반복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지금 500세대 조합주택 만들겠다고 해서 남양시장이 300명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하고 조합 설립 인가 내줬다고 하면 저 추가 모집하는 자 200명 시, 군, 구청장은 조합 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확인한 적 없습니다. 300명은 확인하고 조합 설립 인가 내줬지만 추가되는 200세대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가 모집 시에는 시, 군, 구청장이 뭐 받아야 된다? 승인에 관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모집은 원래 지역주택조합과 지장주택조합은 설립 인가 후 조합원을 교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추가 모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설립 인가 이외에도 추가 모집 가능하고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는 설계도서라는 게 제출되게 됩니다. 설계도가 제출된 이후에 추가 모집하는 것 가능 불가능. 설계도면 변경하면 가능하겠지만 비용 부담이 아주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추가 모집은 언제까지만? 설계도서가 제출되게 되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만 추가 모집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2018년 1월 1일 날 조합 설립 인가 신청했고 1월 20일 날 조합 설립 인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30일입니다. 이 4월 30일 날 추가 모집하게 되면 이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다른 조합원은 죄다 무주택 세대주이거든요. 저 추가 모집하는 자를 유주택자로 하는 것은 형평성 결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추가 모집 대상자가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1월 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인데 이분만 4월달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조합원으로 꽂게 된다면 이것은 형평성 유지한 것이다? 결여된 것이다? 형평성 상실된 것이죠. 그래서 이때 추가 모집하는 자도 언제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일 때만 추가 모집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래야지 좀 형평성이 유지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충원이라고 하면 현재 조합원을 500명 모집해놨는데 한 명이 또는 10명이 이민 간다고 해서 조합이 탈퇴해버렸습니다. 그러면 490세대 조합주택 건설한다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이미 사업계획 승인받은 세대는 500세대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 끝내야만 사용공사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업계획 승인받은 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저 10명에 탈퇴했다면 10명의 공사 비용을 분담한 자를 충원해야 될 겁니다. 다만 이 500명에 대해서는 이미 시군구청장이 한번 다 확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 대신해서 공사 비용만 충당하기 위해 충원되는 자에 대해서는 따로 확인할 필요 있다 없다. 앞서 추가 모집 시에는 300명에 대해서는 무주택 여부 확인했는데 추가 모집하는 200명에 대해서는 무주택자인지 확인하지 않고 조합 설립 인가내주는 것 또는 추가 모집 내주는 것,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대신 얘는 이미 확인한 자를 대신한 상황이기 때문에 승인 필요 없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 무자격자가 발생하거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게 된다면 언제나 변경 추가할 수 있죠. 언제까지? 공사 다 끝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게 된다면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 소유자가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면 되는 겁니다. 입주하기 전까지만 조합은 충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는 딱히 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입주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충원할 수 있다. 공사비용 충당할 수 있는 사람 채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채워놓고자 할 때 누구만?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지역주택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조합원을 양수하고자 한다면 언제 이후부터 중개할 수 있습니까? 사업계획 승인 이후부터.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양수에 관여하게 된다면 이것 내가 처벌받게 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은 언제부터? 사업계획 승인받은 이후부터 중개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 중개하게 된다면 그 중개하는 날짜가 4월 30일이라고 하면 4월 30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라 해당 주택조합에 알아봐야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언제 했는지. 그리고 저 1월 1일 날 양수하고자 하는 자가 무주택 세대주라고 하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승계받질 못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하셨다고 하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지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교체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추가 모집은 시군 구청장 생마다 언제까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할 수 있고, 그 추가 모집하게 되었을 때 그 자격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자만 추가 모집 대상자라는 것 확인하시고, 충원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였습니다. 사망,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 선정 지위를 양도할 때 충원 가능했었습니다. 시군구청장 승인 필요 없고 기간 제한 없습니다. 자격 요건에 대해서만 언제 기준으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때만 조합원으로 충원될 수 있다는 것 확인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셨다고 하면 자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만 봐주십시오. 그리고 4번, 임원 결격 사유에 대해서 적히십니다.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본이 2년짜리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장 넘기십니다. 4번 사업계획 승인 신청 찾으셨죠? 동그라미 1번입니다.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속한 주택건설 절차를 진행하도록 인가 받은 날부터 몇 년?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대지 사용 범위 찾았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소유하고 있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경매 또는 공매 추천없습니다.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사업 시행하게 되는데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를 조합 임원이 또는 조합장이 리베이트 받고 비싼 가격에 사들이게 되면 조합원에게 부담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과 등록사업자는 친하다? 견혼시간이다? 친하니까 공동사업 하게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이 등록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챙기게 되면 뒷돈 좀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세가 100인데 얘를 200, 300에 사주신다고 하면 감사할 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리베이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등록사업자 소유한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의 종합주택 건설 용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반면 경매, 공매 등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경우라면 조합원에게 이익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허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취지만 이해해 주십시오. 워낙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우선공고 필요 없습니다. 자료 공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5번 시공 보증 찾으셨죠? 올해 신설된 사항입니다. 저는 올해 이것 때문에 시험에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얘가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봐줘야 됩니다. 도달 1번입니다.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681페이지 찾으셨죠?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자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 보증 그리고 한 줄, 둘, 세 줄, 네 줄 밑에서 세 번째를 보시게 되면 시공 보증을 위하여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등록사업자는 원래 시행자이죠. 등록사업자는 시공자이다, 시행자이다.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이 시행자인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사업 시행하는 건 당연한데 저 등록사업자가 시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시공까지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 그래서 가끔 우리 주변에 양우에서 만든 최수종 하이라 나오는 건설회사 본 적 있지 않으십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현대나 또는 대우 같은 경우에도 주택조합과 공동사업 시행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워낙 사기가 많다 보니까 1군 업체에서는 명의 빌려주지 않고 좀 2군 기업체에서 명의를 많이 빌려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저 등록사업자가 시행만 공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공동하게 된다고 하면 꼭 공사해주겠다. 뭐 내야 된다? 시공 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게 올해 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만 보고 쉬었다 하시면 됩니다. 네, 이건 올해 시험에 나올 겁니다. 꼭 봐주셔야 됩니다. 가로속을 보시게 되면 시공사가 공사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 대신해서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비 50%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대통령령에서는 총 공사비의 30%입니다.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여기 시공 보증과 관련되어 총 공사비의 30% 이상 50% 범위 내 조합에서 결정한 금액을 주택조합에 제출해야 되죠. 예. 제일 중요한 결론을 지금 졸린 상태에서 보고 있다 보니 전혀 와닿진 않으시지만 그래도 얘는 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 보증과 관련되어서는 보증서를 내거나 총 공사비의 30% 이상 50% 이내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주택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가로속 열심히 보긴 봤는데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시공보증과 관련되어 시공자가 공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계약 이행 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비의 얼마? 50%는 말고 지금 가로속에 있는 30% 이상 50% 범위에서 누가 결정하는 금액? 아니,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 밑에 세 번째 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범위에서 누가 결정하는?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금 총 공사비의 30% 이상 50% 범위 내 주택조합에서 정하는 금액을 조합에 제출하는 것을 시공보증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예를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대신 우리가 나중에 이행보증금이라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이행보증금은 공사비의 20%입니다. 이행보증금이라 하면 얼마? 20%이고요. 지금 주택조합과
등록 사업자가 공동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공사 꼭 하겠다. 시공 보증과 관련되어서는 30% 이상 50%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결정한 금액을 시공 보증금으로 조합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 보증금이라는 말 쓰게 되면 30% 이상 50% 범위에서 조합이 결정하는 금액을 내도록 되어 있고, 앞으로 이행 보증금이라는 말 보게 되면 그 금액은 공사비의 20%라고만 지금은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